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어제 이어서 지금 기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자, 어제 이들이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이 조사를 해서 1차는 국정원이나 일반 탈북자에 대해 하듯이 조사를 해서 북한에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으면 재판도 하지 말고 뭉개고 기순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탈북민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금은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들이 한국에 넘어왔으니까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고 일단 국적을 부여해 놓고 재판을 하고 북에서 벌어진 살인이라도 그게 이제 정말 16명을 죽인 이 도주 과정에서의 기순하기 위한 살인이 아니라 일부러 이제 불만을 품고 사람을 흉악하게 죽였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한국 교도소에서 살리느냐 이제 북한으로 보내느냐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이 일방적으로 하는 소리 북한의 말을 믿은 문 정권의 소리만 있었지 이 사람들의 정말 왜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는가는 당사자들은 지금 잘 말할 방법이 없고 당사자들은 죽었죠. 예, 죽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별 문제입니다. 근데 이왕 북한에 넘겨졌다는 자체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죽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죽이지 않고 처절하게 죽이고 또 북한의 체제는 어떻냐면 김정은이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처럼 우리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송이 됐다 이렇게 하면 그 북한 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다시는 해상이든 어디든 탈북 못하게 시범겸에 걸어가지고 공개적으로 강리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갔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이 돼서 쫓겨왔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탈북민들 받지 않으니까 너네도 이런 광경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시는 탈북하지 마라. 이런 공포증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리고 김정은이 체제가 불안합니다. 사실은. 불안하니까 이런 걸 해서 정말 내가 그만큼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체제 유지 그런 걸 보여줄 것이고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김정은 정권에 순응할 수 있게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순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각을 강조했고 또 이 사람들을 탈북 행렬을 막기 위한 어떤 그 기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하고 정부 사이 불신을 조성시키고 탈북자들 중에는 이렇게 살인을 하고 넘어온 흉악범들이 많겠구나. 그러면 탈북민들도 그래요. 이 정부가 어찌면 탈북민들을 저렇게 북한에 가면 당연히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살인자한테 살인자를 맡기는 식이나 똑같다. 요즘에 제 친구들도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온 친구들이 몇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 중에 다른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문정권에서 왜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했다 쳐도 북한 김정은은 살인자 아닌가? 북한 김정은이도 살인자지 않습니까?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자기 이웃 형제를 죽였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전체 인민들을 굶어 죽이고 노예를 부려먹은 이 살인자한테 이 사람들 갖다 바치는 건 예물로 바치는 게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 법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요. 법과 논리적으로 북한은 정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그렇습니다. 테러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 자, 그러면 테러 집단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살상 사건이 일어났다면 일단은 증거 재판주의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 살상 여부가 사실인가에 대해서 공정하게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거기에는 북한이 우리 측에 이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갔다면서 내놓는 증거 자료도 봐야죠. 왜 19명이 과연 진짜 탔는가? 19명을 진짜 3명이 죽이는 것이 가능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증거를 달라고 해야죠. 만약에 북한이 증거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북한의 말뿐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내려올수록 북한이 전부 범죄자거나 배신자거나 살인자다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 그냥 북한 말만 믿고 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을 하게 되면 북한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람은 석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한국 땅에 넘어와서 육지로 끌고 와서 이제
이 귀순 조사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지외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지외법권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순 의사를 밝히고 넘어왔으면 그것은 한국 땅에 상륙한 이상 이 사람들도 한국인과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지외법권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도 지금 증거법정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증거 재판을 해서 법적으로 그 재판이 채택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외법권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테러 집단과 비슷한 북한 정권에 이 사람들을 돌려주는 게 옳으냐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처리한 것은 매우 잘못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조사나 송환에 당연히 중립적 기구로서 유엔사, 좀 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군사정전위원회가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11월 2일 날 이제 데리고 와서 11월 7일 날 돌려보냈죠. 7일 날 돌려보내면서 합동신문도 이 졸속으로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면 너희들은 이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돌려보낸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안대를 가려서 어디 데려가는지도 모르고 데리고 갔다가 안대를 베끼니까 지금 판문점 앞이고 경계선에 북한군이 가서. 앞에 있어서 네. 벌썩 주저앉고 네. 백도로에 머리를 찍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국가가 지금 굉장히 비열한 행위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을 보낸다고 군에다가 요구를 했대요. 네. 병력 지원을 해라고 북송 당일날 9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군의 송환 지원을 요청했는데 국방부가 유엔사와 논의하니까 군 차원에서 민간인을 호송할 수 없다, 송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보실에 전달했고, 그래서 군이 우리가 이걸 돌려보내는데 관여할 수는 없다. 그거는 군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 특공대를 보내라 해서 경찰 특공대가 뭘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7일에 호송 차량 2대와 대원 8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판문점에 갔고 사복 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도착해서 현장에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갖다 주라, 이렇게 경찰 특공대한테 이야기했고, 북한 주민 송환 과정에서는 북한군의 임계 직전 모든 북한으로 되돌려주는, 북한으로 이 한국에 내려왔다가 뭐 배가 난파하든지 해서 북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낼 때 당신 의지로 북한에 가는 게 맞느냐고 마지막에 직접 신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요, 실제 이 경찰 특공대를 왜 투입했다고 봅니까? 민간인 탈북자들을 되돌려 보내는데. 사실을 민간인을 보낸다고 해서 이제 군부가 거기에 참여를 못하겠다면, 원래 제가 아는 절차상 민간인을 북송시킬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보통. 예. 예, 그러면 왜 대한적십자사는 참여 안 하고 경찰 특공대를 왜 거기다 투입시켰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마 한국의 이 보수 세력이 관련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해라 하고 청와대에서 요청을 받았나 봐요. 그것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시작되니까 서훈하고 김연철이가 네.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통일부 통일부 장관. 장관이 해외로 출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해외를 출국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사건에 조용히, 예. 떳떳하게 처신 못한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또 이 둘은 문재인이가 시켰다라고 말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는 시켰다는- 청와대 대통령 지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네.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움직이지 그 위에 누구 말 듣겠어요? 그렇습니다. 안보실장 말 듣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도 좀 너무한 짓거리를 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이들이 지금 이 살인을 했다라는 증거는 원래 이 사람들이 김책항을 근거지로 8월 달부터 오징어를 잡으러 동해에 나가서 러시아 해까지도 다니면서 오징어 잡았는데 선장이 가혹행위를 해서 선장을 죽이고,
그리고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주 자금을 마련하고 자강도로 가려 했는데 그런데 김책항 인근에서 한 명이 체포되고 두 명이 다시 바다로 나왔다니. 그럼 그걸 누구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고 오징어를 팔아서 자금을 만들고 내가 16명 죽였고 아니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겁니다. 자강도는요 어디를 자강도로 합니까? 자강도는 그 한경북도에서 지나서 양강도에서 좀 더 가는 곳이 자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강도는 배가 그 바다가 없지요? 없어요. 자강도는 저기 평안북도하고 한경북도 사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멀리 가서 살겠다는데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저거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북한 동네에 가서 살인범들이 사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 못합니다. 대한민국하고 달라서 네. 아무리 영토가 작아도 북한 지역은 정말 모든 체계가 거미줄처럼 다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네. 그리고 여행 증명서도 없고 군하고 군 사이 지나가는 것도 여행 증명서가 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도로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10호 초소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정부가 자백을 받았다라는 말만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살인이나 이런 거는 자백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이라고 봐야 되지. 이 사람들이 그런 자백을 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바보라고 여기 와서 내가 16명 죽였습니다. 도끼를 죽였습니다. 또 어디 가서 오징어도 팔아서 어쨌습니다. 한 명이 잡혔습니다. 이런 자백을 이거 믿기 어려운가 하면 솔직히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여기에 왔을 때도 이 문정권에서 북한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그 이 유경식당 종업원들을 보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탈북 어민 2명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보내라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초기에. 자, 그런데 당시에 보면 김정은이를 한국 정권이 네.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네. 참석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가 그때 거기에 김정은이 온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2명을 갖다가 북한에 제물로 보낸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범죄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협정도 없어서 이들을 당분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사는 사람도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한국의 이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낸 것도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경찰 특공대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동원돼서 가서 이런 일을 시키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한다고 또 해야 되는 게 양심 아닙니까? 네, 정부에서 해라고 하니까 명령했어요. 아니, 그럼 해라고 하면 모든 범죄 일을 해라 한다고 경찰이 다 합니까? 양심도 없는 자들이에요. 너무 지금이라도요, 국민 앞에 경찰 특공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사실을 밝혀야 돼요. 이런 일을 시키는데 대충 보면 모르겠습니까? 뭔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찰이면 적어도 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라는 부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건데 그걸 강제로 끌어다가 북한테 던져주는, 그래서 가기 싫다고 머리를 찢고 바닥에 주저앉고 몸을 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강제로 저렇게 틀어다가 갖다 주는 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된다면요, 정권이 또 좌파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특정한 탈북자를 북한에서 범죄자라고 하면서 보내라고 주장했을 때 계속 보낼 수 있는 선례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임지연 사건 때도 예. 임지연이를 거기에 데려가는데 임지연이라고 그 저기 옛날에 탈북한 여성인데 네. 젊은 여성이 뭐 한국의 프로에도 채널 A 네, 프로에도 네, 네. 나오다가 네. 뭐 성매매를 했니 하다가 북한으로 가가지고 한국에서 이용당했다고 기자회견한 그 여자 말이죠. 네. 예. 근데 사실 뭐 이용 당한 게 아니라 북한의 수법은 진짜 악랄합니다. 그 임지연을 데려갈 때도 정말 그 중국 지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교도는 짐만 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짐처럼 세멘트 그 함짝에다 넣어서 짐처럼 포장해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국제 그런 법에 의해서 북한이란 나라는 이런 북송이란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교도로 넘겨보내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임지연이를 세멘트 그 콘크리트를 된 그 지 함짝에다가 물품처럼 가장을 해서 얘를 보낸 겁니다. 그래 보내가지고 얘를 선전용으로 사용한 거죠. 정말 남한을 비방하게. 그렇게 선전용을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배의 지금 구조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네. 17톤짜리 조그마한 배에 그러니까요. 죽인 사람과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16명을 합치면 19명인데 길이 16m, 폭 3.7m, 무게 17톤인데 여기에 선창이 5개 있고 이런 배에 19명을 갖다가 가판이 있고 가판 밑에 통로가 없어서 옆방으로 가려면 가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씩 불러내어서 이 작은 배에서 16명을 죽였다는 거. 그리고 오징어 배는 저도 알아요. 밤에 등을 켜가지고 램프를 그 램프 불을 보고 온 오징어를 잡아요. 아, 네. 오징어는 배는 뭐 이 바다에 그물을 깔아놓고 여러 배가 이렇게 끌어서 그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낚시 같은 거를 갖다가 미끼를 달린 낚시를 네. 이렇게 던져놓고 불을 켜요, 환하게. 오징어들이 그 불을 보고 배로 몰려들어서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오징어를 잡아야 되는데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냉동실에 넣고 작업을 다 마치고 낮에 자요. 네. 근데 밤에 선원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도 바다에서 그것도 이야기가 좀 많이 이상하다.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내용은 진범은 김책시에서 잡힌 사람이고 두 사람은 가담자가 아니라 단순 탈북자고 누명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말도 안 되는. 예,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 한국이 예를 들어 수사를 하려면 네. 목선에 대해서 뭡니까 국가수가 네. 투입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의사들, 그러니까 법의학자들이 투입돼서 혈흔도 채취하고 하면 진짜 배 하나에서 16명의 피가 시스도 남아있거든요. 바다가 되죠, 완전. 예, 예. 16명이면. 노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시스도 검출이 될 거니까 그것까지 해보고 해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목선을 예. 북한에 줘버리면 주요한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에요. 인멸이죠. 그래서 선언송환을 7일날하고 11월 7일날, 8일날 북한에 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 목선이 뭐가 중요해요? 북한의 목선이. 그거 솔직히 남한에서 그저 줘도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을 배를 북한에 돌려줬다는 것은 증거 인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말만 믿고 이렇게 지금 자백 진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백이라는 것도 믿습니까? 어떻게 선원들이 그래 믿습니까? 지금 자백했다는 거. 본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 믿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이 탈북자들을 16명을 죽이고 넘어왔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가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붙잡아 둬야죠. 무죄예요. 예.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어쩐 행태로든 보전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뭔 이야기겠어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고 예. 대한민국 헌법상 이왕 이 사람들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넘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까지 다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마땅한데 특히 이 탈북 어민들은 기순 우사를 밝혔는데 북송을 시키면서 왜 안 때를 가려 입에다 자갈은 왜 물리는 겁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뭔가가 지금 자기들이 이상해서 그렇대. 또 이런 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 16명을 남한으로 데리고 올라던 3명의 버로카가 네. 16명의 탈북자를 남한으로 데려올랬는데 네. 근데 적발되어서 16명이 다 잡혔고 그래서 이제 3명이 도망 오다가 1명은 잡혔다. 뭐 이런 말을 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만든 게 누굽니까? 저는 이 문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어떤 그 도희윤 씨라고 알지요. 그 사람은 원산 갈마지구 노동자인데 무자비한 노동을 시켜서 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살인범이라고 해서 남한이 돌려보내서 북한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북한이 반체제 세력, 북한의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남해 넘어가면 그때는 바로 혐의를 덮어 세워서 우리한테 보내거나 죽인다. 너네들도 조심해라. 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좀 의의가
개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 그 개 중에 뭐 좀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없다는 건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의 심보는 뭐냐면 김일성 때부터 탈북민들이 넘어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다 온갖 강한 범죄를 다 프레임을 씌워 넣습니다. 범죄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이 정말 범죄해서 남한에 갔다. 이런 어떤 유언비어를 조성시키고, 예, 그게 김정은이 가장 사용하는 그 핵심입니다. 자, 이런 것과 비슷한, 만약 이 사람들이 넘어오다가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네.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독일에 이제 동독 군인이 국경 수비대로 네. 있다가 네.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국경 동독의 수비대 2명을 살해하고 기순했다. 그래서 동독 측이 송환을 요구했는데 서독이 이를 거부하고 서독 내에서 5년 6개월 구형해서 2년 반을 살고 끝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탈출 과정에서의 살인을 본인이 자백하고 또 네. 그게 확인이 되었어도 서독은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2012년에 북한의 인민군 육군 전사가 네. 상간 살해하고 남한으로 기순했지만은 네. 북송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그 일들이 있어요. 그때도 보면 기사를 보면 북한군 소대장하고 분대장을 살해하고 북한군의 하전사, 그러니까 전사라는 게 네, 계급인데 네. 하전사가 하사 같은 그런 이 DMZ를 넘어서 경비 초소로 기순했는데 총성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오니까 기순 의사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고 이 사람 스스로 중소대장, 분대장 등을 갖다가 사살하고 넘어왔다고 말했어도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네. 처벌했다 이야기가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그 오청성이라고 문재인 네. 정권 초반에 그때 네. 11월 달인가 DMZ에서 넘어온 네. 친구, 총 맞은 친구, 예,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떠돌았지만은 네. 한국에서 뭐 재판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끝났잖아요. 네. 너무 이제 넘어오는 과정이 극적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정권 초창기에 그런 지도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해줬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대한민국의 양심으로서 규명돼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문 정권이 이런 일을 할 때 왜 하는가를 좀 국민 앞에 설명해서 밝히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를 다 짚을 거라고 좀 해야지 뜬금없이 이 사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사건인 것처럼 돼서 네. 고향이 호남이거나 또 민주당 지지자거나 하면 이 일을 마치 윤 정권이 잘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풍조가요. 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텔레비에 보니까 인터뷰하더만요. 인터뷰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범죄자로 이렇게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받아줘야 돼, 그렇게 받아줄 만한 한가한 나라인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들한테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어떤 인식은 없는 것인가? 참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설마 뭐 누구의 진술에 의하거나 뭐 우리가 북한의 뭐 정보를 받았거나 뭐 어쨌든지를 떠나서 살인자라고 쳐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법상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헌법대로 처리해서 재판을 받게끔 하는 게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북한의 체제는 테러 집단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모부도 죽였고 자기 이웃 형제도 죽이는 이런 살인범한테 이 북한 주민들을 갖다 바치는 거는 정말 호랑이 입에 고기를 갖다 물려주는 거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거는 인권 박탈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기신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